자, 처음에 보시면요. 보기 한번 봐도 되겠다. 보기 한번 보자. 34페이지. 자, 문학에서 성찰을 통한 자기 고백은 타자화된 시선, 즉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듯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는 요 키워드 많이 나오죠. 현실적인 차와 이상적인 차를 교차시킴과.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차이가 생기는 게 정상이겠죠. 그쵸? 동시에 잊고 싶었거나 부끄러운 순간. 자, 요거 감정, 부끄럽다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빼박이라겠죠. 이제. 순간들을 실속으로 다시 불러내 마주하게 하여 자기 정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게 성찰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드러내거나. 자, 여기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하면 윤동주 씨랑 어느 정도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길이나 사는 일에서는 길을 걷는 행위를, 자, 거기 있죠. 인생사와 동일시하면서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거나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찰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성찰들이 작품을 통해 공동체 사회의 여기 부분은 더 읽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냥 성찰과 관련된 이야기다 정도로 좀 기준을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기 전에 여러분들 또 클리닉 하는 걸 좀 잠깐, 어쨌든 시험지를 계속 중간중간에 보잖아요. 보니까, 보통 이제 문제를 푼 흔적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니었나? 넌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밑줄 많이 치냐? 너 많이 안 치지, 그치? 밑줄이 동그라미다, 그죠?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팩트 정리하듯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샘플로 제가 미리 분석을 해놓은 걸 갖고는 있는데, 요거 아마 제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 이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오답하시거나 분석을 하실 때 그때 그거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고3인데도 아예 그런 게 없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할 게 많구나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실전 감각 키우겠다고 8시 40분부터 와가지고 막 졸라게 풀었거든요. 확실히 그게 있어. 집중이 애들이 안 돼. 또 역시나 또 대가리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예 마킹 용지까지 이제 해가지고 할 거라.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얼마 안 남았다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죠. 그죠? 자, 볼게요. 처음부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어버렸습니다로 했어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고 있는 거냐? 일종의 뭘로 시작하고 있어? 엄매하시는 분들 빨리 얘기해봐요. 그렇죠. 좋아요. 서술어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서술어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윤동주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네? 윤동주 시에서 내가 나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잠깐 얘기한 적은 있어도. 차성찰하면 항상 뭘로 나누죠? 두 가지밖에 없잖아. 현실이랑 이상. 이게 뭘 것 같아요?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현실을 잃어버렸다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식을 알고 있다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한 거죠. 잃어버렸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이미 얘가 이상적 자아를 잃어버렸구나. 근데 몰라도 문제는 안 돼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힌트가 또 나오니까 몰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어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일단 돌이라는 시어에 반복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뭐가 나왔다? 돌담이라는 어떤 시적 대상이 생겼는데, 자, 우리가 보통 담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담.
일단 잃어버렸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봤을 때 돌담 너머의 왜? 뭐지? 자꾸 아까부터 오자마자 막 음흉한 웃음을 자꾸 짓더라고요. 약간 사람 불안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재 안 갖고 왔냐? 그건 아닌데 왜 돌담에 뭐 담에 뭐 있어? 안 걸려가지고. 어쨌든 아재 개그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오케이 찐이야. 오케이 찐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가 담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담 말고 잃어버렸다며. 이게 어디 있어? 돌담에 넘어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럼 뭘 넣어볼 수 있냐? 차단 혹은 경계 뭐 혹은 뭐 단절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밑에 담은 그 와중에 플러스 쇠문을 굳게 닫아. 그쵸? 쇠문을 굳게 닫아서. 그러니까 더더욱 단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 뭐 대충 우리가 그림자를 들이우려고 했으니까 뭐 어떤 상황과 연결이 가능하겠어요? 부정적 상황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그리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복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길을 걷는다라는 걸 뭐랑 연결시켰냐면 인생사랑 연결시켰어요.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자, 눈물 짓다고 한 거니까 지금 어떤 상황, 이게 부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인식이야. 맞죠? 우리가 보통 이상적 자아를 못 찾고 괴리든 뭐든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자아는 항상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쳐다보면은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습니다.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부끄럽다라는 감정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냐?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뭐야?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연결 가능하니? 이렇게 사는 것은 담 저쪽에, 자, 내가 이 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담 저쪽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남아있는 까닭. 그럼 여기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이상적 자아가 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잃어버렸습니다라는 의미를 모르더라도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자, 밑에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자, 잃은 것은 나는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뭘 찾기 위해?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비틀어서 얘기하자면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이상을 행하고 싶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연결. 자,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일종의 하루를 뭐 인생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그다음에 곧은 길은 곧게 가고. 자, 거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현상으로만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랑 뭐가 들어가 있을까? 첫 번째, 대구죠. 두 번째, 대비죠. 대구랑 대비가 들어갔죠. 그죠? 굽은 길은 뭐야? 그냥 굽은 대로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또 연결을 시켜본다. 인생사랑 연결을 시켜본다고 하면은 뭐야? 굽은 길은 어느 정도 험난한 길이고 여기는 쉬운 길이겠죠. 그렇죠? 인생사가 어떻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땐 힘들게 가고 괜찮은 데 있으면 괜찮게 가고 뭐 순리로 인생에 약간 순리대로 행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자,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어떠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있어? 어떠한 길을 두세 시간 정도 걸었대.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길이라는 부분에서 두세 시간 동안 혼자 걷는 거니까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성찰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죠? 성찰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지금 길을 걷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성찰이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일단 이 길 건넨 것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숲풀 사이의 빨갛게 익은 멍석 딸기도 만나고 저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들 찍으러 온 물총새, 자 물총새의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자 여기서 하나 갖고 가야 될 포인트가 있네요. 물총새 이게 무슨 법? 에? 반복도 맞긴 한데 연쇄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문장이 이제 서로 다른 문장인데 앞뒤가 연결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뒤랑 앞이 연결이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대상들이 있었죠. 그쵸? 아까 뭐 멍석달기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물총새도 그렇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절무를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그냥 단순히 시간이 경과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하루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자, 요 포인트를 보시면은 지금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하기엔 조금 섭하고 수미상관이지만 변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끝났겠네요. 그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억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서술어만으로 행을 구성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그럼 어그로 끌었잖아. 그렇지? 그럼 맞고요. 자, 니은 돌과 돌이 이 부분입니다. 같은 시연을 반복하여 계속 이어지는 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죠? 그다음에 3번 디귿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대상을 의인화하여 요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문을 닫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대상에 지닌 긍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단절을 뜻하는 부정적 이미지랑 연결시키는 게 좀 더 많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리을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 부분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걷는 길의 모습을 제시하며 화자가 처한 상황, 무슨 상황? 부정적 상황과 연결이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A에 대한 설명. 자, A가 지금 뭐냐? 나에서 2연의 네 번째 줄 보시면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걷지 않아도 좋은 길. 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막판쯤에 벌어진 일로 인해 내가 걷게 된 길이다. 갑자기 걸었게 된 거죠? 맞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땀과 시간의 소비라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내가 겪게 되는 길이다도 맞고요. 3번 바람과 멍석달기, 물총새 등 만나리라 생각지 못했던 대상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길이다. 이거 긍정적인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됐다고 했고요. 4번 바람이 잠잠해지고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사연을 나에게 들려준 길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나가 자신의 하루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한 길이다. 평가를 내린다는 의미는 사실 성찰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선지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가의 화자가 잃은 것을 찾는 행위가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자,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면 뭐겠어요? 이상적자랑 연결이 가능하죠. 그죠? 현실과 다른 거니까. 그럼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 가의 화자가 하늘이 푸르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여 이상적인 자아를 찾지 않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기 정화를 시도해. 잠깐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는 이제 뭐야, 성찰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딱 맞는 선지겠네. 연결되니? 돼? 3번 나의 화자가 굽은 길과 고든 길을 걸은 하루의 삶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인이 길을 걷는 것과 인생사를 동일시하고, 이건 원래 보기에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맞을 거고요. 4번 나의 화자가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차로 인해 겪은 일들을 노래한 것은 시인이 삶에서 잊고 싶었던 순간을 불러내어 스스로를 성찰한다. 잠깐, 여기서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불러내어 성찰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좋은 감정들을 꺼내서 성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우리가 뭐랑도 연결이 가능하냐?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회한, 후회. 근데 여기서는 뭐 사실 그런 후회적인 어떤 회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없죠. 맞나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나의 화자가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는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37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위의 작품은 사실 어느 정도 접한 작품이죠? 그죠? 전문가의 삽을 싣고. 아세요? 처음 봐요? 아니, 처음 봐도 상관없어요. 본 적 있어? 없어요? 너도 없어?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거. 작가가 지금 고재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재종 하면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때 했을 확률이 큰 작품이에요. 첫사랑. 싸그락 싸스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만든 애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재종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 순수한 내용의 시도 뭐 만들기도 하지만 요거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시도 많이 지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의 삽을 싣고랑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 요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 가장 굵직한 사건들. 산업화가 가장 굵직하죠. 그쵸? 이거 내가 설명한 적 있었나? 없었어? 자, 산업화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위주였던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다 보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뭐가 있었다? 이촌행로 현상이 생겼죠.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나서 그러면은 두 가지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농촌 혹은 우리가 다른 어떤 시골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일단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일단 인구가 감소하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점점점 어떻게 되냐? 황량하고 황폐해지고 일할 사람들의 의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일 자체를 안 하니까. 다들 어디로 갔으니까? 도시로 갔으니까. 자, 근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내가 일단 생각 안 하고 도시로 올라갔어. 근데 나는 원래 농사일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도시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보통 이 도시에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농사밖에 없어. 뭐 할 것 같아요? 도시에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 뭐 할 것 같아요? 뭐 몸 쓰는 것들. 그치? 좀 단순 노동들. 그쵸? 그래서 보통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공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혹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혹은 이때 당시에 호황기를 누렸던 산업이 건설이었어요. 건설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이 세 일의 특징, 이때 당시의 특징은 어땠냐면은 이걸 많이 썼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사용했어요. 자, 일용직 노동자라고 한다면 사실 돈을 많이 받을까 못 받을까?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인생을 사게 되는 거야. 그게 안 좋다는 얘기 아니야. 이때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돈이 제대로 안 모여. 비만 오면은 씨발 막 쉬자고 그러고 막걸리나 처마시자고 그러고 막
물론 제 경험담도 있습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노가다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예, 반년 정도 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호텔 일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도 해봤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이 생겼지만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도시로 막상 올라온 사람들도 여전히 어떻게 사는 거냐,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와서도 돈이 안 벌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노동자가 화자로 존재하는 첫 번째 작품이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이에요. 삽을 씻는다니까 이 사람 뭐겠어? 그 공사장 뭐 인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부분에 있는 이 시가 농촌에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재종 작품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면면함에 대한 말고도 세안도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고요. 세안도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농촌을 살리려고 어떤 열심히 뭔가를 정책을 세워서 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새마을 식당 말고 새마을 운동, 그죠? 새마을 운동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런 이촌향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효과가 없어서 다시 황량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작품이 이제 세안도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2장이 나오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아침에만 되면은 다 사람들 일어나서 이제 농사 열심히 짓자고 앰프 방송 키고 이랬었는데, 지금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지금 그 앰프에다가 그냥 트로트 노래만 이렇게 뽕짝 같은 것만 털어놓고 막걸리나 존나 처먹는다는 얘기나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작품 분석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배경 지식적인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어쨌든 간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제가 아무리 문학도 팩트로 조진다 뭐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당연한 접근이고, 어떤 외부 작품이 나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요런 것까지 우리가 갖고 가신다라면은 그러한 방법을 안 쓰면 더 좋겠죠. 쓰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그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특히 시대적 배경별로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시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산업화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다. 경제의 중심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공동체 붕괴로 인한 슬픔을 겪으면서도 농촌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시에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삶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은 그대로 나왔죠. 한편 산업화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였는데, 우리 문학은 이농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고통과 환경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된 자연물에 대한 동질감을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인간을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 인식을 드러내었다라는 게 일단 보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보기를 생으로 봐도 어느 정도 여기 최대한 비슷하게 정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기를 더 보냐 안 보냐에 또 시간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대놓고 무슨 표현 나왔어요? 서리적 표현 나와버렸죠, 그쵸? 그럼 이런 얘기가 뭐예요? 그럼 우리도 흐르는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자,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라고 보면은 화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자와 다른 비슷하게 이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네들끼리 동질감이 일단 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동질감이 어디까지도 연결이 되냐? 물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는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직업적인 특성을 알게 되겠네요. 그쵸? 요 부분이 이제 건설, 이제 공사장 인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자, 노가다 할 때 뭐 삽을 쓰든 뭘 그렇게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는데, 이제 뭘 많이 했냐면은, 그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랑 모래를 섞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삽 가지고 한 이만큼 막 모래 쌓아놓고 이거 다시 막 해라는 거야. 삽질 존나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는 다 이제 다 일일이 장비 이런 거 다 씻고 이제 가야 된단 말이야. 안 하면 이제 녹이 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 퇴근길인 거죠. 일종의.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슬픔. 이 슬픔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퍼다 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슬픔이라는 이 포인트는 뭐야? 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자체가 아닌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뭐야? 일종의 감정에 해당하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관념이죠. 맞죠? 관념인데 이거를 버릴 수 있게끔 형상화시킨 거죠. 그럼 이거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관념의 구체화. 자, 그 다음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그러니까 뭐야, 얘도 저물고 이제 해도 저물고 있고 강도 깊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약간 좀 부정적인 상황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약간 좀 희망도 없는 약간 그런 삶.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한번 미쳐보자.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여기서 어떤 소재가 나왔어요? 담배라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자, 문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담배라는 소재, 혹은 술이라는 소재 같은 경우는요, 보통 뭐랑 많이 연결이 되냐면은, 약간 일종의 체념적 태도랑도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담배라는 이 소재 자체는 사실 뭐랑 연결이 된다? 체념적 태도랑 연결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체념적 태도라는 이 부분은요, 사실 뭐랑도 연결이 가능하냐?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한 거야? 체념이라는 게?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그죠?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하는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이럴 때 체념적 태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게 이제 뭐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이, 거기 위주 쳐보자. 바닥 썩은 물. 사실 여기에 대한 이 비유가 자기의 삶과도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달이 뜨는구나, 그 다음에 달이 뜨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영탄적 어조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영탄적 표현, 뭐 영탄적 어조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가 뭐야? 마치 썩은 물과 비슷해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자, 그 다음 밑에 밑줄,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자, 우리가 아까 이 얘기했었죠? 도시화 얘기했을 때 뭐야?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고? 빈민으로 전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야? 일종의 빈민촌의 연결, 빈민촌과 가까운 거죠. 그죠? 빈민촌에. 자,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라는 부분 세모 쳐주시고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다시라는 얘기는 뭐야? 이러한 삶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두워 돌아가야, 자, 한다라는 부분 위주 쳐주시고요. 돌아가야 한다. 뭐예요? 내가 일단 뭐도 안 돼.
이게 반복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도 안 되는 거야. 극복도 안 되니까 지금 뭐야 돌아가서 다시 다음날 일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암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경찰이 좀만 잘 버티셔봐. 약 살짝 졸리시 느티나무예요. 자, 이 느티나무가 뭐라고 했다고? 푸른 울음소리라고 했어요. 뭐 일단 요 포인트만 봐도 푸른 울음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 뭐 감각의 전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청각의 시각화가 들어간 부분이고,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느티나무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날이면 날마다 삭풍되기는 치고, 자,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자, 삭풍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이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마이너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어땠냐? 온통 상처투성이래요. 상처투성.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암울하고 뭐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요때까지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었던 느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너 들어보았니? 자, 또 있네요. 시구가 반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네요. 그죠? 아까 첫 번째 연과 똑같습니다. 자,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음에. 여기서 지금 직접적인 말이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요? 청산이라는 말이 나왔고. 마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 이건 우리가 뭘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촌창도랑 연결시키면 되죠. 다들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먹을 걸 찾아 떠나갔습니다. 자, 이 마을에 그럼 요 부분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농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자,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잠깐 그 푸른 울음소리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쵸? 지킬 것은 지켜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밑에 흐느끼던 소리라고 했어요. 흐느끼던 소리. 그 다음에 가지 팽팽히 흐리치던 소리. 뭐 잔치도 안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느티나무는 뭔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인내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느티나무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야. 이런 시련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상 전환과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강이 밑줄 쳐주시고요. 자, 이 푸르른 울음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록의 광휘라고 했으니까 그걸 연결시켜 봤을 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생명에 대한 이미지가 된다는 얘기죠. 생명에 대한 이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초록색이 보통 초록색 체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생명과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나름대로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느티나무는. 이랬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들에서 뭐를 내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 잠깐만. 지금 농촌은 약간 어떤데 지금 피피해진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뭐를 내다가 허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뭔지 아세요? 못 얘기할 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허리 피는 사람들은 사실 그럼 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농촌이 이제 황폐화된 농촌에서도 꿋꿋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얘랑 뭐가 됐다고 볼 수가 있다? 동일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냐? 왜 쳐다보겠어요?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왜 저 나무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냐. 그럼 여기서 북소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될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럼 북소리 자체는 우리가 일종의 희망과 관련된 소재, 그럼 둥둥 올라가는 거는 희망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겠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하나씩 끊어서 봅시다. 자, 서리적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가에? 바로 천년부터, 첫 줄부터 있죠. 그쵸? 근데 극복 의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주된 신상이 어땠어? 체념적 태도였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감각의 전이가 드러나는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의 고통과 변화를 형성하고 있다. 자, 감각의 전이 있습니까? 있죠. 푸른 울음소리. 그쵸?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되냐고? 대상의 고통과 변화. 맞죠? 처음에 고통도 존재했고 변화는 뭐야?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년과 3년에서는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를 직접 제시하면서 친근감을 유발하고 있다. 자, 이거 너 들어보았니? 여기 부분이 있으니까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죠. 2번, 1년에서 제시된 느티나무가 지난 겨울에 처했던 상황을 2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거 있긴 하네요. 그죠? 별 하나 매달지 못한 느티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아쉬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치? 아쉬움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3번, 2년에서 느티나무의 상처에서 나던 울음소리를 3년에서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이 흐느끼던 소리와 관련지어 느티나무와 사람들이 모두 고통받는 현실. 그치? 동질감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고통받는 것도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4연에서 오늘은 시상을 전환하여 느티나무가 초록의 광기를 생생히 내뿜는 모습을 통해 그건 부정적이었던 입장에서 플러스적인 입장으로 바뀐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느티나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도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연에서는 3년에서 드러난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쵸? 희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자,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기억이 삽이고요. 니은이 모예요. 자, 삽과 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같은 적어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게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덜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위와 연결되는가? 아니죠. 기억은 오히려 뭐였어? 체념적 태도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안 되겠네요. 그쵸? 자,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노동으로 인해 힘겨운 삶과 연결된다. 야, 기억은 그럼 힘겨운 사람 아니냐? 똑같지?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삶의 고통을 씻어내고자 하는 행위와 연결된다. 딱히 씻어내고자 한다는 부분은 없었죠.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 기억은 일종의 생계 유지를 얘기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그 농촌의 황폐화를 그래도 나름대로 방지하려고 했던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볼게요. 1번, 가에서 흐르는 것이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 누가 보면은 이게 틀린 선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뭐예요? 이 물이 우리와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연물 연결 가능은 한 거죠. 자, 근데 2번, 셋강 바닥 썩은 물에 삽을 씻고 다시 어두워 돌아가려는 모습은 환경오염과 도시 노동자의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도 맞죠. 그죠? 썩은 물이라는 말이 나왔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다음 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번, 나의 온몸 상토종인 저 나무가 푸르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표현한 것은 산업화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죠. 그죠? 4번,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죽여 흐느끼는 모습은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그쵸? 이건 이거고 내가 고통을 겪는 건 겪는 거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이제 만든다고 했으니까, 뭐라도 이제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연결이 될 거고요. 자, 5번. 나의 푸르른 울음을 이파리에 내주는 모습은 인홍 형상으로 떠난 이들이 마을에 가져온 문개의 쌉소리야.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4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네, 진행할게요. 자, 문학 요거 여기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요거 긴 부분 한번 좀 다뤄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쉬었다가 요거는 그러니까 보기가 약간 표현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요거 보기를 다루기 전에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작품은 1950년대에서 한 60년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시간대에서는 어떤 일이 제일 굵직한 일이 있었냐? 뭐야? 몰라? 정부 수립이야? 광복은 45년? 그렇지.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6.25 전쟁. 뭐 요즘은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이 전쟁이 이제 있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은 전후 상황입니다. 전후 상황.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 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사실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나갔다가 겨우 회복해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전후의 상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할 거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의 행렬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가산이 다 파괴되거나 없어졌겠죠. 그죠? 가난하고 피폐한 상황이에요. 마치 지금 제 상황 같네요. 자, 이제 이건 모르겠는데 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존나 피폐해졌어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그냥 가난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끼니조차도 못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했던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볼게요. 다시 보기에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난감 도시에서는 색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시각적 속성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러면 뭐가 있었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한 인물의 인식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랑 표현이 된다고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이 된대요. 자, 투명함은 현실의 질곡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을 나타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을 나타낸다. 일단 자, 첫 번째 포인트. 투명한 색 같은 경우는 현실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나 혹은 모순을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투명함은 궁핍합 현실의 실상을 나타낼 때 창백함이라는 속성으로 변주된다. 요게 또 뭐로 변주된다고요? 창백함으로 변주가 된대요.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환상을 통해 제시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인물의 심리를 대비적으로 나타낸다. 자, 벗어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은 투명한 이미지로. 자, 그럼 투명한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자, 세 번째 다채로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채로움. 자, 이거는 이제 뭐랑 연결된다? 고통이 아니라 소망과 연결이 된다라는 포인트. 요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 전후 현실의 질곡을 견뎌내는 인물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후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길어요. 이제 긴 거만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을은 온통 속이 비어있는 계절이다. 티끌 점 없이 파랗게 드리워져 있는 하늘이 그랬고 물처럼 맑게 흘러내리는 햇살이 그랬다.
적어도 거기에만은 지난 전쟁이 아무런 상흔도 남기지 못한 셈이었다.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텅 빈 속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자, 일단 처음에 이 자연에 대해서 지금 전쟁이랑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전쟁이 얘를 아예 건들지도 못했다고 얘기했고, 거기서 지금 텅 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그 좀 안 좋은 그런 실상들, 그러니까 가난함과 그런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조금 어려워. 자, 그렇다고 해도, 자, 잠자리들처럼, 잠자리들처럼 투명한 생명체가 또 어디 있을까? 가을 햇살에 무늬이듯 아른아른 날아오르는 잠자리떼를 보고 있노라면은 나는 일수 콧날이 맹해지곤 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보다 맑고 정갈한 생명들이었다. 자, 일단 얘는 처음에 잠자리를 가지고 투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또 그리고 투명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다병한 어머니의 얼굴을 나는 자꾸 연상하였다. 그러니까 병이 지금 졸리니까 잘 써지지도 않네요. 이 잠자리를 통해 병이 많은 어머니까지 연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위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나는 내 10개의 손가락 사이마다 날개를 접힌 채 가지런히 끼어있는 잠자리들을 들여다보았다. 자, 고추 잠자리는 무엇보다 우선 그 몸매가 고왔다. 10개의 마디마다 주홍빛 물감이 손끝에 묻어날 듯 했다. 된장 잠자리는 삼각형의 흑색 무늬 때문에 다소 꺼림직한 느낌을 주었다. 누런 몸통 끝부분에 가지런히 찍혀있는 3개의 얼룩 무늬를 보고 있노라면 매번 기분이 언짢아지곤 했다. 일단 뭐 잠자리에 대한 외양 묘사들이 계속 이제 나열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슴통 양쪽에 3줄의 검은 설이 그려져 있는 고추 잠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누런 빛깔의 암컷은 언제나 거기 밑에 우울하고 불길한 느낌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불길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렵엔 도무지 구경하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어쩌다 간혹 걸려드는 말잠자리도 느낌은 마찬가지였다. 몸통 하나 가득히 묻어있는 흰가루가 내게는 도무지 못마땅했다. 그것이 손끝에 묻어날 때마다 나는 영 즐겁을 하곤 했다. 이들에 비해 데모 잠자리는 무엇보다 흑갈색의 무늬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투명한 2개의 날개 끝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흑갈색 무늬는 안을 오른도록 들어보며 거듭 찬탄에 마지 않았다. 자, 그러나라는 말이 하필 나왔습니다. 저기 부분 세모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 부분이 얘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겠죠. 내가 그것들에 매료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상 다른 데에 있었다. 그처럼 연약하고 섬세한 몸통과 가늘고 긴 새쌍의 다리와 그리고 명주 올 같은 맥을 제외하고는 자, 온통 투명하기만 한 두 쌍의 날개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거의 모든 잠자리는 투박한 머리와 육식용의 단단한 구기와 한 쌍의 크고 불량한 겹눈과 그리고 끌 같은 턱을 같이 지니고 있는지. 여기서 투명함에 대한 그 이미지가 하나 또 나왔네요. 모순이라 또 얘기 아까 언급했던 부분, 이 부분 지금 여기서도 나왔네요. 자, 그럼 날개가 투명하다는 얘기는 조금 어때? 조금 연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잠자리가 그게 존나 우리가 똑같은 크기인 상태에서 붙으면 잠자리가 존나 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봤어요? 그죠? 괜히 플라이 드래곤이 아니에요. 이 턱이 존나 세대요. 아, 진심으로. 왜? 너무 TMI였냐? 아무튼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불가이한 모순이 나를 상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구 태길이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포충망 속엔 또 한 마리의 잠자리가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손 대신 발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가 이겼다. 나는 그의 앞에 내 두 손을 내밀었다. 10개의 손가락 틈새마다 그날의 포획물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가 왼손 것을 택했다. 바른 것은 자연히 나의 몫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무슨 보석 반지처럼 잠자리들을 손가락 사이에 잔뜩 낀 채였다. 몫이 허기가 졌기 때문에 머리통을 이고 가기가 힘겨웠다라고 해서 자, 넘어가지 일단 마시고요. 자, 지금 일단 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그런 낌새를 좀 봤을 때 지금 얘가 뭘 하고 있는 상황이냐? 과거,
회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역순행적 구성 항상 들어가야 되고 액자식 구성도 같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겠네요. 자, 넘기시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왠지 안심이 되었다. 그 머리맡에서 누나가 나를 돌아보았는데 뽀얀 얼굴이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도 아주 메말라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벽에 기대선 채 한동안 입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고문 자전거를 털털거리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어쩌면 오늘 밤쯤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여기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나긴 했지만 지금 누가 없는 상태야. 아버지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들을 것만 같다는 얘기도 지금 뭐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조차도 지금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도 잡았네 하면서 이제 누나가 말했고 내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러고는 잠자리를 한 마리씩 천천히 놓아주었다. 장난감 같은 우리들의 방. 자, 거기 미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뭐가 방이 장난감 같대.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뭘 것 같아? 제가 얘가 가난하다고 했잖아. 방이 장난감 같다는 얘기는 방이 그만큼 좁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가난함과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 제목 자체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난감 도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까 방이 장난감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가난함을 형상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로 확장된 거예요? 도시로 확장이 된 거예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겪고 있는 거예요? 가난을 겪고 있는 6.25 전쟁 끝난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 좁은 공간 속을 그것들은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마치 여의고 굶주린 혼백처럼 더할 수 없이 나약하고 투명한 몸짓으로. 육식이 아니라 설사 풀을 먹는다고 해도 또는 그 끝에 맺힌 이슬만 취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투명한 넋을 지닐 수는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 투명하다는 게 중요한 부분 넘어가서는 어머니의 낯빛은 갈수록 희고 투명해졌다. 계속 뭐야, 더 악화됐다라는 얘기죠. 투명이 우리가 안 좋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죠?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손이며 발목들도 마찬가지였다. 필기 한 점 없이 창백한 피부 아래 실낙 같은 정맥들이 아른아른 내입혀졌다.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변명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서 조금 더 놀랄 일이 못 되었다. 아주 이따금씩 한두 모금의 물을 청해 마시는 것 외에는 거기 아무것도 취하려 하지 않은 어머니였다. 당신의 몸이 뱀의 허물처럼 투명해짐도 그 당연한 결과가 아니랴. 벽을 향해 죽은 듯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곧잘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아주 눈부신 환상이었다. 마침내 남루한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또는 잠자리처럼 햇빛 화사한 창공으로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환상이었다. 일종의 뭐야,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다는 얘기겠네요. 그쵸? 자, 이제 언덕 위의 개척교회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자, 여기서 시대적 배경에 해당하는 이 그 소재가 하나 나왔어요. 자, 뭐가 있냐? 개척교회예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개척교회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일단 이 상황이 어때요? 황폐화된 그 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돕는 교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겨울로 접어들면서 그곳 창고는 바닥이 나버렸다. 그 전지분 위에 그 바닥바닥하고 찰진 맛을 기약하며 우리는 주일마다 몰려갔지만 그러나 매번 빈손으로 들어왔다. 사정은 성당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러니까 얘네 개척교회랑 지금 성당 일단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그런 피폐한 삶을 조금 도와주는 어떤 공간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의 연말에 옷까지 몇 점을 얻어낸 것으로 그만이었다. 하느님도 마침내 거덜이 나신 모양이라고 아쉽게 우리는 체념했다. 하지만 그 옷들이 그의 겨울을 나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것만은 우리 중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비록 누군가 입던 것이긴 해도 그것들은 우리의 추위를 조금은 가려주었다. 제 아무리 잘 만들어진 방한복이라고 한들 안의 추위까지야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자, 거기 윗줄.
공복에서 오는 추위가 실상은 더 가혹했다. 아까 끼니조차도 먹먹는 이 가난에 해당하는 포인트죠. 그죠? 자, 하지만 그것들을 뒤집어 쓰고 나면은 안의 추위도 조금은 견딜만했다. 이 안의 추위라는 게 뭐예요? 이제 배가 고픔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추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 아주 조금이다. 그리고 꼭 그만한 농도로 우리들의 신앙심도 남아 있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저 광목자루 속에서 나온 소녀가 그 비슷한 예였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자, 갑자기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지금 대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어떤 소녀가 지금 나왔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휴전선 저쪽에서도 독실한 신주였다는 사실을, 그러나 예의 선별질적인 소녀만은 사정이 달랐다. 나는 감히 단정할 수가 없다. 그녀가 만약 독실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 휴전선 너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그러니까 얘의 신앙심, 소녀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심이 있잖아요. 이 신앙심이 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심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신앙심이에요. 그나마 가난에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신앙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그녀 역시 우리들처럼 언덕 위에 개척교회와 시내의 성당을 번갈아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신앙심이 뭐예요? 휴전선 넘을 것이 아니라 지금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량의 전지분유와 두 대박의 우수수 가루 또는 풀떼죽 중 그녀 역시 어느 학족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심을 기준으로 하면 종교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자신의 생존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녀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통은 창고에서 손수레를 끌던 그녀의 아버지. 정확히 말하자면은 끌던이 아니라 밀던이 옳다. 왜냐면 그 손수레마저 자기 것이 아니었으므로. 어쨌든 얘네 집안도 이제 상당히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죠. 어쨌든 그녀의 아버지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몸져놓은 게 바로 그것이었다. 아버지의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그녀의 태도는 표변했다. 자신의 신앙이 바로 아버지의 지팡이이기나 하듯 그는 독실해졌던 것이다. 바람도 센 언덕배기의 그 천막교회를 그녀는 새벽마다 오르내렸다. 한겨울에도 내일을 입지 않았다. 믿음이 추위를 잊게 해준다고 여전히 창백한 얼굴과 나약한 몸매에 그녀는 말했다. 만성적인 공복감 때문에 항시 껄떡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해.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드리면 배고픈다는 것도 잊어버린단다. 너 그 아버지가 말했어.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믿는 자는 배고프지가 않대. 그래서 가엾은 그들 부녀가 어떤 식으로 날마다의 허기를 달랬을 것인가를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 머지않아 그 병약한 소녀마저 제 아버지의 곁에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녀에 대해서도 나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일단 회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얘도 얼마 안 가 죽겠구나. 이렇게 뭐 열심히 뭐 믿으면 뭐하냐.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잘 견디어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판났는지는 나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우리 가족이 마침내 그 판자촌을 떠나기까지 예의 선병질적이고 허약한 소녀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텨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회의적이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꾼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소녀가 이 가난함을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식이 회의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고통 없이는 결코 그 작고 창백한 얼굴을 회상할 수가 없다. 이 고통이라는 게 가난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퀭하게 열려있는 그녀의 두 눈은 말이다. 먼 훗날 나는 그와 유사한 눈빛을 비아프라?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아프리카 뭐 이런 쪽이겠죠. 난민들 속에 섞여있는 아이들에게서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소녀의 눈매처럼 타는 듯 빛나고 있지는 않았다.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빛나고, 혹시 추워 근데? 뭐 추워하는 느낌. 너 괜찮아? 자, 그래서 어쨌든 빛나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빛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요 부분이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
이제는 고백해야겠다. 나는 그 소녀에게 조금씩 이끌려 들고 있었다. 처음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발작 때문에, 다음엔 병적인 그녀의 용모 때문에, 그리고 최후엔 그 감동적인 신앙 때문에 내 작은 마음은 점점 기울어져 갔다. 교회나 길목에서는 물론 꿈속에서조차도 그녀의 주의를 기웃거릴 만큼 그녀의 말이 전혀 거짓은 아니었다. 때로는 그 소녀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공복감을 씨발 존나 사랑했나 본데? 달랠 수 있었다. 물론 아주 잠시였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드림으로써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이 내게도 조금은 수긍이 되었다. 잘을 모를 일이로되 저 병약한 소녀보다야 하나님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나는 결론지었다. 몹시 허기진 날 저녁 무렵에 나는 언덕 위에 교회로 슬며시 올라갔다. 우리 유년주일 학교 천막은 다행히 비어 있었는데 조금은 계면쩍기도 했지만 보다 절실한 감정이 나를 내밀어 넣었다. 그것은 고통이었다. 줄인 육체의 아픔이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지었다. 결과는 몹시 부끄러운 것이었다. 대충 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예상이 가네요. 그죠? 차라리 그 소녀에게 기도를 드렸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허리가 끊어진 듯한 공복감 때문에 나는 잠시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부끄럽게 허망하게 나는 도망쳐 나왔다. 몸이 온통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대충 뭐 한 것 같아요? 도둑질 했겠죠, 거기서. 그죠? 이게 근데 뭐 생존 본능이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나 심한 떨림이어서 식은땀이 끈끈하게 내벨 지경이었다. 바람센창 언덕배기를 개걸음으로 내려오면서 나는 딱히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알감자를 먹어주었다. 얼감자를 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려 누나가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물 대접을 지어다 주었다. 나는 그것을 한 모금 들이켰다. 아주 차가웠다. 관자놀이기로 찬바람 한 줄기가 빠져나갔다. 진저리를 친 다음에 난 또 한 모금을 들이켰다. 이번에는 견딜만 했다. 식도를 타고 비어있는 위장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감촉을 나는 의식했다. 상쾌한 그 문이 들었다.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거다. 누나가 대접을 집에 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는데 나는 다시 그것을 받아들고 누나처럼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 또한 한 모금 마셨다. 자, 이 소녀보다 누나 쪽이 한결 현명하다고 생각되었다. 물은 온갖 맛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 온갖 맛을 지녔다는 부분도 다채로움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결코 맛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물의 빛깔과 형태와 미각으로 쉽게 환치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꼴랑 지금 뭘 먹은 거야? 자, 그냥 단순히 감자랑 뭘 먹었어요? 물을 먹었을 뿐인데, 지금 사실 어떤 상황, 거의 죽기 직전에 배고픔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 3일씩 굶었다고 치면 그 정도 느낌이 나오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굶어본 적은 없지만. 자, 아무튼 온통 푸짐한 환상의 만찬이었다. 자, 이게 왜 환상의 만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감자에다가 물을 먹게 되면은 그 감자가 이 안에서 불까 안 불까?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나마 좀 더 허기를 더 빨리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누나와 나는 이불로 몸을 둘둘 감고 마주 앉은 채 번갈아가며 한 모금씩 물을 마셨다. 아니 만찬을 즐겼다. 그리고는 상상의 포만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거운 식곤증과 더불어 잠이 쏟아졌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뭘 해볼 거냐면은 2번, 3번, 4번 해볼게요. 이거 좀 기니까 자, 기억과 디귿은 모두 서술자가 과거 자신의 외양이요? 일단 외양이 아니죠? 디귿부터가 그죠? 3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가 어느 부분이에요? 두 번째 쪽에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쵸? 그럼 이건 가장 적절한 게 몇 번? 4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처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인물의 회의적 인식. 그치? 엄마가 뭐야? 아니 엄마만가? 뭐라는 거야? 씨. 잠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또 B에는 그 소녀
의지적 태도가 드러났으니까 4번이 맞겠네요. 그죠? 맞았어? 그 다음에 4번. 자, 1번. 온통 비어있는 가을 하늘의 풍경에서 전쟁의 상흔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나가 현실의 질곡에 무심한 가을의 일상을 투명함이라는 속성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거 연결되나요? 되죠. 이거는 2번. 투명한 날개를 지닌 잠자리가 육식용 구기와 끌 같은 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된 것은 나가 잠자리의 생김새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을 느꼈다. 그냥 투명한데 뭐 육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럴 수 있겠네요. 3번. 병든 어머니가 나비처럼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의 극심한 고통을 내가 투명한 이미지의 환상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어머니가 투명해질 거라는 얘기를 있었으니까. 그죠? 4번. 소녀에게 기도드렸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창백함을 드러내는 소녀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념을 제공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일단 애초에 이거부터가 틀렸고. 신념을 제공했기 때보다는 사실은 그냥 호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가난해도 사랑은 그냥 잡네요. 그냥. 잠깐만. 자,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하실 거냐면은 우리가 저번에는 요 대공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좀 할 건데, 자, 저번에는 제가 해설을 먼저 해드리고 문제를 풀렸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먼저 풀고 한번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해설을 해드릴게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근데 아마 고2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면도 좀 있어요.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